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HTML 구조 강좌를 기반으로 해서 지난 시간 강좌 끝에서 설명했던 실습 방법, 실습 순서에 대해서 함께 해보도록 할 거예요. 실습 순서는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얘기들만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레포지터리, 저장소를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연습만 했지. 그래서 이번부터는 계속 프로젝트가 업데이트 돼 나갈 거기 때문에 각자 개발 PC와 GitHub에, 그러니까 로컬과 리모트에 저장소를 만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매번 학습할 때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HTML 기본 구조를 인덱스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학습한 내용을 실습을 통해서 코딩이 끝나면 저장을 하고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readme.md라고 하는 마크다운 문서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크라켄에서 커밋을 한 다음에 GitHub 쪽으로 푸시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는 FTP를 이용해서 무료 호스팅 받은 곳으로 파일들을 업로드 해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라우저에서 자기가 작업한 내용이 맞는지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실습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실습 순서를 잘 이해를 하고 있다가 매번 실습을 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GitHub 쪽과 서버 쪽, 웹서버 쪽에 동일한 자료들을 올려서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습관들을 기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레퍼지터리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저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기크라켄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크라켄이 실행이 됐으면 만일에 지난번에 연습하던 것 때문에 여기에 어떤 프로젝트가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꺼줘도 되고요. 새로운 탭을 만들면 이렇게 지금 보는 화면과 같이 됩니다. 새로운 거는 여기 브라우저 사용할 때처럼 탭을 만들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탭을 하나를 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메뉴들 중에서 스타트 호스트 레포라고 써져 있는 곳에 제일 첫 번째 메뉴 On GitHub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을 하면 이런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GitHub 쪽에 어카운트를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장소의 이름을 써줘야 되겠죠. 저장소의 이름은 우리 모두 다 통일하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2020이라고 하고, 자, 아래쪽 디스크립션에도 똑같이 프로젝트 2020이라고 할게요. 뭐 더 써줘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퍼블릭으로 그냥 놔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론 애프터 이닛에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개발 PC, 로컬에는 저장소가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 브라우저를 통해서 원하는 디렉토리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디렉토리 안에 이것과 똑같은 프로젝트 2020이라는 저장소가 생기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gitignow는 나중에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라이센스도 이대로 놔두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Create Repository and Clone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면 Success 나오죠? GitHub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GitHub에 왔는데 지금 프로젝트 2020이라는 게 생성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됐네요. 들어온 김에 지난번에 많이 연습을 했겠지만 테스트 하던 거는 전부 없애버리는 게 좋겠어요. 루트로 가서 테스트 하던 거 요거는 없앨게요. 자, 클릭하고 어디로 간다 그랬죠? 세팅으로 가서 쭉 아래까지 스크롤해서 내려가면 맨 아래쪽에 Delete This Repository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을 해주고 여기 주소를 경로죠. 전부 다 복사를 해서 넣어주면 여기가 활성화가 되죠. 이때 클릭을 해서 GitHub 암호, 자, GitHub 암호를 넣고 자, 됐어요. 그러면은 프로젝트 2020이라는 게 하나가 생겼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로컬에도 잘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탐색기를 열어서 로컬에 새로 생긴 게 확인이 됐어요. 그죠?
.git하고 리드미 둘 다 생성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예전에 했던 거는 다 지우고 자,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소가 잘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이 저장소에다가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코딩을 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했던 HTML 기본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켜고, 자, 저는 여기 오픈된 폴더가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일 항상 그 프로젝트 폴더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여기 보면 오픈 폴더라고 있어요. 파일 밑에 오픈 폴더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폴더를 선택을 해서 그 폴더를 이렇게 열어 놓을 수가 있어요. 항시. 그러면은 이렇게 해 놓으면 코드를 켰을 때 바로 프로젝트 폴더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야 되겠죠. 파일 생성은 왼쪽 그 폴더 화면에서 우클릭을 해도 뉴 파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 위에 보면 맨 처음에 있는 게 파일이에요. 이 버튼을 아이콘을 클릭해도 새로운 걸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있는 파일을 눌러도 새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름을 index.html로 하자고 했죠. 자, index.html이라고 하고 엔터 키를 눌러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웰컴 보드는 없어도 되니까, 자, HTML 기본 구조의 첫 번째 태그가 뭐였었죠? 도큐 타입이었었죠. 그런데 지금 코드에서는 인텔리전스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 완성을 시켜줘요. 그래서 HTML이라고만 치면 지금 요 HTML하고 HTML5하고 HTML XML하고 요 세 가지가 보일 거예요. 저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별도로 있어 가지고 요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만든 적이 없으면은 요게 안 나올 거예요. 만드는 방법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HTML하고 요 5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5를 누르면 우리가 얘기했던 HTML 기본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뷰포트가 나와 있긴 한데 요거는 반응형 웹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없어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하자 그랬죠? 내부에다가 시멘틱 태그로 기본 구조를 만들어 준다 그랬었죠. 그래서 시멘틱 태그 제일 처음에 뭐였었어요? 헤더였죠. 헤더 하면은 여기 헤더가 나타나죠. 헤더를 치고 엔터키를 치면은 이렇게 끝에 맞춰줘요. 자, 그리고 여기가 헤더 영역이니까 헤더 영역이라고 쳐놓죠. 헤더 영역이라고 쳐주면은 구분하기가 쉽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뭐였죠? 내비였죠. 내비가 있고 여기는 메뉴 영역 이렇게 해주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아티클이 있었죠. 아티클 쳐주고, 아티클 내부에 뭐가 있었어요? 섹션이 있었죠. 섹션이 여기는 첫 번째 섹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 3개 만들어 놓을까요? 뭐 하나만 있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자, 두 번째, 세 번째 섹션이에요. 그 다음에 어사이드도 만들어 줄까요? 아티클 안쪽에다가 어사이드를 만들어도 되고요. 그거는 뭐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맞춰주면 될 거예요. 바깥쪽에다 어사이드를 해도 되고, 어사이드는 어차피 세부적인 그 핵심 내용과 조금 관계가 없는 것들이니까 별도로 구성을 해도 되고, 아티클을 컨테이너로 사용하려면 내부에다 넣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사이드라고 해놓고 여기는 어사이드 영역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푸터가 있죠? 푸터. 여기는 바닥 영역 이렇게 써주면 구분이 되겠죠. 자, 요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HTML 기본 구조예요. 기본 구조에 시멘틱 태그 구조까지 넣어놓은 상태예요. 여기서 한 가지 아까 기본으로 했더니 뭐가 틀려요? 여기가 EN이 아니라
KO로 해줘야 되겠죠. KO.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자 그랬죠? 여기다가 타이틀을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그래야 구분이 갈 테니까. 홈페이지, 웹사이트 뭐든 좋죠. 그리고 헤더 영역에도 이걸 그대로 넣을게요. 이제는 헤더에 들어갈 내용이, 아까는 내용이 없었으니까 그런 거고 지금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실습한 내용이 여기까지였어요. 간단하죠? 그러면 컨트롤 세이브 해가지고 세이브를 해주시고, 지금 이 위에 보면 X표로 돼 있으면 세이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로 돼 있으면 세이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살펴보고 세이브를 해주시면 돼요. 자, 세이브가 됐으면 커밋을 할 거예요. 먼저 커밋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 기크라켄을 열고 하나가 지금 파일이 추가되어 있는 게 보이죠? 플러스, 초록색 플러스에다 1 돼 있죠? 그러면 위를 선택을 하고, 요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스테이지로 내리고, 그 다음에 add index.html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뭐 자유롭게 써주면 돼요. 여기다가는 이것도 뭐 규칙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뭐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개발자들끼리 커밋을 달 때는 이런 방법으로 달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커밋을 할 때는 한글을 잘 안 쓰고 영어를 주로 쓰게 되는데, 앞에는 동사의 원형을 쓰게 돼 있어요. 앞에는 동사의 원형을 쓰게 돼 있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기술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개발자들 간에 서로 상대방 커밋한 내용들을 공유하기가 쉽게 되기 때문에 개발자들끼리 암묵적인 합의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지금 연습하는 상황이니까 너무나 복잡한 규칙이나 규율 때문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지금 한 내용이 어떤 건지, 내가 지금 개발한 내용이 어떤 건지만 명시되어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디스크립션도 이용을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내가 이 작업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 디스크립션에다가 더 해주면 되겠죠. 자, 커밋 메시지를 썼으면 커밋을 할게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마스터가 있고 여기도 마스터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왜 안 올라가냐 하면, 얘는 GitHub 쪽이에요. 얘는 로컬 쪽이고 PC 쪽이고, 여기 모양이 PC 모양, 랩탑 모양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개발 PC고, 개발 PC에선 커밋이 된 건데 GitHub에 가보면 아직 커밋이 안 돼 있는 거예요. GitHub에 한번 가볼까요? GitHub 아까 열어놨으니까 GitHub에 가보면, 자, 프로젝트 2020에 들어가 보면 테스트 파일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죠? 리드미 파일만 처음에 생성한 것만 그대로 있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됐으면 일단 작업은 여기서 기크라켄은 끄지는 마시고 그대로 죽여주시고,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학습한 내용을 코딩을 했으면, 우리 지금 코딩했죠? 그래서 index.html 파일 생성을 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readme.md에다가 실습 내용을 요약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를 켜주시고 readme.md를 한번 열어볼게요. readme.md를 열면 여기 프로젝트 20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크게 써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H1으로 하려면 샵이라고 그랬죠? 샵을 하나를 붙여주고 스페이스 키를 띄워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어야 돼요. 흰색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마크업 랭귀지가 적용이 된 게 아니라서 이렇게 스페이스를 줘야 돼요. 그러면 큰 글씨로 나오겠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큰 글씨로 나왔죠? 자,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를 조금 작은 글씨로 쓸까요? 작은 글씨로 00월 001 실습 내용. 자,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인용 부호를 하는 게 더 낫겠네. 이렇게 해서 HTML 기본 구조 학습 및 실습.
생성 뭐 이런 정도 써줄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게 엔터키가 안 맞는 상황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한번 푸시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BR을 붙여야지 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BR을 붙이면은 브레이크 태그라고 해서 한 줄이 개행이 돼요. 밑으로 한 줄을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지 그거는 한번 그냥 없는 상태로 다 푸시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itHub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자, 어쨌든 요거를 세이브를 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Gcraken에 가서 노란색 연필 모양이 나오죠? 요거는 수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기를 선택을 하고 스테이징하고 파일을 스테이징 한 다음에 에디트 리드미 이렇게 해주고 커밋을 할게요. 자, 커밋을 했어요. 커밋은 얼마 만에 한번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개발자마다 스타일이 다 틀리니까 빈도도 다 틀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면 반드시 커밋을 해주는 게 좋고 가능하면 자주 해주는 게 좋겠죠. 자주 해주면 내가 실수를 해서 되돌리고 싶을 때도 세세하게 되돌릴 수가 있겠죠. index.html을 생성하고 커밋을 안 하고 리드미 수정까지 하고 한꺼번에 커밋을 했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법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커밋을 언제 해야지 된다는.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뭐를 한다 그랬죠? 푸시를 한다 그랬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readme.md의 실습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저장한다. 그리고 나서는 커밋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Gcraken에서 GitHub으로 푸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Gcraken에서 여기 상단에 보면은 메뉴가 있어요. 푸시 메뉴가 있죠? 푸시를 해볼게요. 푸시가 됐네요. 그렇죠? 석세스 됐죠? 그러면은 잘 커밋이 됐는지 GitHub 사이트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자, 리로드를 하면 자, 어떻게 됐어요? readme.md도 수정이 돼 있고, 그죠? 우리가 한 것처럼 index.html도 수정이 돼 있죠. 그죠? 수정이 돼 있는데 요게 적용이 안 되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BR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어디로 돌아가느냐? 에디터로 돌아가야 되겠죠. 두 가지를 더 해줄게요. 자, 지금 보니까 여기다가는 BR을 쳐주는 게 이거. 자, BR을 쳐주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요 옆에다가 이름을 하나 써놓죠. 그래야 자기 건지 확실히 알 수가 있으니까. 홍길동 이렇게 쳐주면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실습한 날짜를 써주면 되고 다음 시간에 뭔가를 실습을 하면 또 그 밑에다가 그대로 생성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저장을 하고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수정했으니까 또 커밋을 해야 되겠죠. 오류가 있던 부분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스테이징하고 자, 픽스, 그러니까 에러를 픽스했다는 얘기예요. 에러를 픽스했다는 얘기예요. 고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브레이크 에러를 픽스를 했다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커밋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는 자, 지금 아까 설명하고 되돌아와서 다시 설명을 안 했는데 느낀 사람은 느꼈겠지만 여기 보면 어떻게 얘를 쫓아가고 있죠. 지금 아까 요 밑에 있었는데, 그죠? 지금 여기서 푸시를 하면 얘가 여기 가서 붙을 거예요. 자, 보죠. 푸시. 자, 석세스 했죠?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GitHub 아이콘하고 이쪽에 데스크탑 모양이 있죠? 그래서 지금 양쪽 다 이게 떨어져 있으면 한쪽만 커밋이 돼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개발 PC는 커밋이 돼 있는데 리모트에는 커밋이 안 돼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푸시를 아직 안 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푸시를 해주면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FTP로 우리가 받은 무료 호스팅으로 업로드를 해준다 했어요. 그래서 파일질러를 켜볼게요. 파일질러를 켜고 이런 프로젝트 이전에서 할 거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자기 아이디
자기 id.datom.co.kr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은 id가 되겠죠. 그러면 사용자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연결을 해줄게요. 자, 확인을 눌러주면 되고, 자, 이렇게 나오면 어디다가 업로드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톰이에요. 여기는 다톰이기 때문에 HTML로 다 되어 있는데 요거는 호스팅하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확인하고 해야 돼요. 자, 우리는 HTML 안쪽이 루트예요. 그러면 HTML 안쪽에 들어가 보면 디폴트로 있는 문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게 index.html이니까 이 파일들이 있더라도 인덱스 파일을 물고 올 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덱스 파일을 카피를 해줄게요. 인덱스 파일을 카피를 했어요. 나머지 파일들은 지울까요? 지우는 거는 탐색기에서 지우듯이 지우면 돼요. 이렇게 해서 딜렛 키를 눌러주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인덱스 파일을 카피를 했죠. 여기서 드래그해서 카피를 하면 돼요. 자, 나머지 git 파일하고 리드미 파일은 GitHub에다 올리는 거지 웹서버에다 올릴 필요는 없죠. 웹서버에서 필요한 거는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파일을 업로드를 했어요.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됐으면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브라우저에 접속해서 확인을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에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브라우저에 들어왔으면 자신의 id.datom.co.kr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접속을 하면 우리가 아까 쳐놨던 것들이 다 보이죠? 홍길동의 홈페이지, 메뉴 영역,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섹션, 세 번째 섹션 해서 우리가 쳤던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 우리 실습 순서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뭔가를 코딩을 하고 실습을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요 방법대로 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다음번에는 여기 0번으로 되어 있던 레포지터리 만드는 거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1번부터 6번까지만 반복해서 하면 되겠죠. 한번 만들어진 거니까 레포지터리는. 단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 안 하면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어딘가에 잘 노트를 해놨다가 다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다시 생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직 깃이라든가 기크라켄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던 도중에 실습을 여러 번 진행하던 도중에 초기화가 된다거나 뭔가를 잊어버렸다거나 뭔가 꼬이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새롭게 만들어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노트를 잘 해놓기를 바라요. 이번 시간에는 실습을 진행하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